은퇴 후 어버이날 10만 원 며느리 명품 가방? 결국 집까지 팔았습니다. 서론 그냥 좀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은퇴하면요, 아침에 늦잠 자고 손주들이랑 놀고 아내랑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상상들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년퇴직을 앞둔 박시욱 18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믿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인생 2막이 아니라 생존 2막이 펼쳐졌다는 거죠. 월급은 뚝 끊겼는데 지출은 계속되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 돈도 쉽게 못 아끼고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 못하고 쌓아온 고민들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어버이날 1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며느리 명품 가방은 300만 원짜리더라고요. 아들한테 뭐라 하기도 그렇고 이게 뭐지 싶었어요. 노후라는 게 단순히 돈만 모아두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복잡한 게 많더랍니다. 가족과의 거리, 자존감, 건강, 인간관계, 외로움, 그리고 늘어만 가는 눈치까지. 이 에세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 합니다. 은퇴라는 말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스스로가 뭘 점검해야 할까요? 본문 은퇴 후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 1 사례 1. 이 집도 결국 팔게 되더라고요. 사례 인물 이정수 씨 72세, 경기 고양. 이정수 씨는 38년간 교직에 있었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기반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 둘 모두 결혼했고 손주도 생겼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큰딸이 맞벌이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종종 손주를 맡겼고 그에 따른 용돈 요구도 늘었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몇 번씩 생활비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자 싶었는데 어느 순간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는 집도 영목이지를 알아보다 이사까지 가게 됐죠. 도움을 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자식도 나중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포인트 은퇴 후의 삶은 여유가 아니라 예측 불가의 연속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뜻하지 않은 지출로 인해 재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자산 보호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 2. 자식 눈치 보느라 나 자신을 잃었어요. 사례 인물 김순자 씨 69세, 서울 중랑. 김순자 씨는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봐주고 명절엔 음식 장만, 아플 때는 병원 동행까지. 말하자면 무료 보모이자 요리사이자 간병인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좀 바빠서요. 요양보호사 불러드릴게요. 김순자 씨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 내 존재는 소모품이 되는구나. 포인트 은퇴 후에도 계속 부모 역할에 갇히면 정작 자기 삶은 사라집니다. 건강과 감정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선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3 사례 3. 아무것도 안 해봤더니 나중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사례 인물 최병국 씨 66세, 부산 해운대. 정년 퇴직 후 친구들은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를 즐기는데 정작 최 씨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이때부터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 때려치면 그냥 놀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몸은 계속 나빠지고 말 상대도 없고 TV 보다가 잠드는 게 하루 일과가 되더라고요. 지인의 권유로 지역복지센터에서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고 나서야 조금씩 삶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인트 은퇴 후에는 할 일 없는 시간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취미나 소속감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필수입니다.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것들. 1. 재정 계획을 숫자로 구체화하세요. 막연하게 좀 모아두면 되겠지는 위험합니다. 연금 수령액,
월 지출, 병원비, 경조사 비용까지 연간 예산표를 짜보세요. 필요시에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자녀와 금전 문제는 성급기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야지라는 생각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무한정 지원도 위험합니다. 자녀와는 조기에 재정 독립을 약속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나 합의서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건강은 체력도 정신력도 포함입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물론이고 우울감과 고립을 막기 위한 심리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4.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일에서 은퇴했지만 삶에서 은퇴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게 봉사든 여행이든 그림이든 하나는 정해두세요. 노후는 시간 많은 시기가 아니라 다시 기회가 생긴 시기입니다. 맺은 말 노후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보니 마음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많은 은퇴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은퇴 후 삶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여정입니다. 처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준비를 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은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은퇴 후 삶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감정,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다뤘으니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으로는 은퇴 후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게 바로 정신 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거든요. 몸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은퇴 후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 은퇴 후에 몸이 아프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은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약 7%가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과 고립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왜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가?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대화, 취미 활동, 자원봉사 등이 뇌를 자극해 인지 능력 감퇴를 늦추는 역할을 하죠. 심혈관 건강 증진.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 심장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우울증 예방.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참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동네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체육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는 자연스러운 만남과 관계 형성의 장이 됩니다. 가족과의 꾸준한 소통. 정기적인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안부 확인이지만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나 배움 시작하기. 온라인 강좌, 공예, 음악, 운동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퇴 후 내 마음까지 챙겨야 진짜 잘 사는 노후입니다.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뒷받침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